네, 딜세이트S 단희아 선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 시장 그리고 중국과 한국까지 쭉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주말자의 시장 분위기는 괜찮았죠? 좋았죠. 미국도 나스닥 5일 거래, 5거래일 만에 이제 반등 나왔고요. 다우 역시도 반등 나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이틀 연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낙폭 과대 이 부분이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특히 미국은 12월 제조업 PMI가 확장치는 50을 넘지 않았지만 그쵸. 최근 9개월 내 최고를 경신했다라는 것, 요것 때문에 최근 지수가 낙폭이 컸고 이로 인해서 M7 관련주들 반발 매수 유입되면서 강세 마감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또 재미있는 부분들은 이제 GDP 나오가 보름 만에 성장률을 줄 고무줄처럼 줄자처럼 뭐 급격히 낮췄다가 또 오늘 새벽 같은 기사를 보면 또 낮춘 데서 또 하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비라든가 투자가 위축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국채 만기 이 부분이 가장 큰 거예요. 올해 3조 달러 국채 만기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미국이 달러 약세에 갈 거냐, 그리고 채권 금리가 올라갈 거냐 이거에 따른 이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발표될 고용 지표라든가 FOMC 회의 여기서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반영되지 않나 싶어요. 고용 지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우라든가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이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모처럼만의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약한 업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철강, 일본 제철 인수, 불어 요거로 인해서 철강주들이 약세를 보였고 비철금속이라든가 소비재, 모바일 이런 쪽들만 약세를 보였을 뿐 반도체 섹터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ARM과 엔비디아가 실적 개선에 대한 것을 반도체 상승을 견인했고, 그 다음에 전기 수차, 테슬라가 실적 중국 판매량이 급증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강세를 보였고, 또 이제 트럼프 정책에서도 기후 변화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감지된다.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투자 확대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보면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연료전지 쪽 강세를 보였고요. 또 헬스케어가 반대를 보였어요. 이런 요인들을 보면서 오늘은 뭐 리비안이라든가 루시드라든가 테슬라 이런 전기 수차 섹터들이 급등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퓨얼셀 에너지, 비치라 에너지, 자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과 연료전지 쪽들이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가상화폐가 반등을 보이면서 마이크로 스트레이트라든가 코인베이스가 강세를 보여줬고요. 아울러서 아이온큐라든가 퀀텀 컴퓨팅, 양자 섹터들도 강세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US트리라든가 달러트리, 셀레니즈, 어도비 이런 쪽들이 낙폭이 크게 나왔고 ETF 시장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가상화폐가 강세를 보였고 자율주행과 로봇 섹터들이 또 강한 상승, 그리고 우주 섹터, 그다음에 헬스케어,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반도체, 의료기기, 핀테크 폭넓게 움직였죠. 비철금속과 대막 요것만 이제 약하게 움직였는데, 결국에 우리 시장 역시도 정책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세액 공제 그것으로 인해서 지난 주말 강세 기조를 유지했는데, 또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로 인해서 M7에서 보면 애플만 하락 마감했을 뿐 대부분들은 강세를 기록했죠. ARM이 10% 이상 상승을 보여줬고 테슬라 역시도 8% 강세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어졌거든요. 엔비디아도 4% 정도 올라갔고,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 주말이었죠. 우리가 여기서 보더라도 테슬라를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도 이제 일론 머스크 경제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지만 결국에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반등 가능하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돌림목이 나오는 모습이고 또 ARM 같은 경우도 그런 낙폭이 컸던 상황에서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을 보면서 10% 이상 급등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아울러서 엔비디아 역시도 우리가 보면 오늘 추세를 전환시키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그러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아울러서 아이온큐를 비롯해서 양자 섹터들이 이제 추세 전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국제 가전박람회 2025 행사를 앞두면서 양자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반도체, 로봇 이런 쪽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시장 역시 CES 2025 관련 메인 이슈에 대해 해당하는 그러한 섹터의 종목들은 오늘 역시도 긍정적인 흐름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비철금속 쪽에서 보면 이제 금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이제 구리가 반등을 보였고 그 다음에 서부 텍사스 중진율이 또 이제 강세 74달러선을 육박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반면에 이제 천연가스가 8.5%까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3.37% 천연가스가 이탈했지만 계절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천연가스는 오늘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보인다면 매수 관점을 접근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옥수수라든가 대두, 곡물주도 이제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울러서 비트코인 역시도 98,072달러로 장을 마감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96,000대 반등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 역시도 전반적으로 1차 반등 지지 가격대로 확인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제한적인 박스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M7과 가상화폐 쪽을 보면 낙폭과대해서 반등이 나왔지만 여기서 이제 모멘텀이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M7 관련주들도 매도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박스권 상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국제 가전 박람회 메인 섹터죠.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암호, 휴머노이드 로봇. 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우리는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중국이 지금 이틀 연속 크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일단 중국은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NDRC에서 소비와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할 것이다. 그리고 양회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있지만 결국에 중국은 감염병, 폐렴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이제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주말 동안에 미국 역시도 감염병이 급증하면서 퍼드데믹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죠. 또 국내 같은 경우도 독감과 노로바이러스 급증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은 코로나19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다시 부각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이 트럼프 취임 전에 취임이래도 중국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금요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해 같은 경우는 3,116포인트 선인 바닥권에서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밀리면은 매수 관점에 접근하자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상해 역시도 이틀 연속 큰 폭으로 빠졌거든요. 결국엔 팬더미 감염병 우려가 제일 크게 부각된 모습인데 상해나 심천, 항생 모두 지지 가격대에서 반등 나온 것으로 기대돼요. 왜냐하면 항생이 19,000포인트 지지 가격 인식하면서 상해와 심천 하락했지만 상해는 0.7% 반등한 그런 국면이에요. 그래서 중국 증시는 이 감염병 부분이 통제 가능한지
통제할 수 없는 건지에 따라서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바닥권에 한번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가격대 왔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내는 아무래도 이제 정책의 힘이 컸죠. 지난 주말 반도체 세액 공제를 늘리겠다. 그리고 반도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양자 암호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55조 원을 투입하겠다. 이 부분이 결국에 상승 모멘텀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중국이 경기 부양을 지속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한다라는 것 이 부분도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 완화에 도움될 것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지수가 강한 상승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이거 같아요. 지금 예금 금리가 떨어지면서 지금 정기예금 20조 원이 은행 예금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결국에는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 내란이라든가 개헌법 위반에 대한 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앞에서는 만인이 공정하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분, 그 다음에 특검을 회피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까지 얘기했던 분이 지금 반대로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위법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 정치적인 위험 요인을 높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이상에서 놀고 있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회귀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외화 차손 평가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국내 시장은 지난주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미국은 새로운 모멘텀이 없으면 결국에 상승보다는 조정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학개미님들 우리 제2의 동학개미 운동을 펼쳐줄 달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해외 주식형 수익증권에서 1조 원이 이탈했어요. 그리고 국내 예금에서도 20조 원이 이탈했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 국내적인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라든가 환율에 대한 이런 우려감 속에서 어느 정도 대기 매수세는 형성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금요일 같은 급등을 또 기다리는 것보다는 눌리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저가 매수 쪽으로 가보자. 금요일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들 차익 실현하면서 현금 확보했기 때문에 외국인들 또 선물, 현물 매도해서 지수가 조정을 받았을 때 저가 매수 쪽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72원 여기서 머물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적인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모처럼 만에 양대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코스피 거래대금도 8조 2,300억으로 전일 대비 약 18% 급증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코스닥 역시도 약 8조 원에 육박하는 7조 9,900억으로 약 31%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죠. 1월 2일 날 매도 전환했던 외국인들이 3일 날 코스피에서는 2,800억 순매수하면서 누적 500억 순매수 전환했고 코스닥에서도 1,400억 순매수하면서 누적 100억 순매수 전환 그리고 선물 역시도 7,200억 순매수하면서 2,200억 현선 순매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보면 이제 외국인들은 선물 가지고 지수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1시 36분을 보면 외국인들 1조 3,200억까지 순매수했다가 결국엔 마감해서 7,200억으로 마감했다라는 거.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선물 6천억을 매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6천억이 매수 전환된다면 오늘 역시도 우리는 곧 금요일만큼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선물 매도 전환했을 때는 결국에는 상승폭의 절반 정도까지는 조정을 우리가 인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되면서 이제 시장을 보면 모처럼 만에 고객 예탁금이 무려 5.2% 급증했어요. 57조 원을 넘었거든요. 이것도 좋은데다가 마켓머니 펀드 역시도 5조 8천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72조 5,100억. 일단은 유동성 보강은 좋았죠. 그러면서 CMA 역시도 87조 1,800억으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이 향후 지금 적금이 우리 코스피 코스닥 낙폭 과대 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을 때는 낙폭 과대 인식으로 해서 매수 전환되길 간절히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수는 지금 아직까지 시장의 우려 요인들이 모두 해소된 건 아니지만 결국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PBR 0.8배 저평가 인식에서 반등 나오는 그러한 국면 그리고 많은 유튜브들이 대한민국 제2 IMF 본다 망한다 이렇게 떠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모두가 기다리는 위험은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지켜보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자금 유입되는 부분들 낙폭과대 메리트 있기 때문에 일단 조정 시점에서는 우리가 한 번쯤 매수 쪽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굉장히 좀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제일 큰 것이 주말 동안에 CES 2025 관련 보도 자료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CES 2025 기술 사업화 모색 정책 방향 제시하기 때문에 CES 2025 관련주들이겠죠. 그 다음에 LG 월드 프리미어 행사가 있어요. 여기서도 인공지능과 로봇과 이런 것들이 겹쳐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블루 오리진이 뉴글렌 발사 준비를 하고 있죠. 이 부분 때문에 우주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한다. 그렇다면 정치 테마주 쪽들이 움직일지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 식상하니까 정치 테마주들은 던져버리고 양자와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봇, 반도체 요게 우리가 1순위로 오늘 오전장 집중 보고 요거 1순위들이 차익 매물이 증가돼서 상승이 둔화되면 인공지능과 바이오, 우주 섹터 이쪽으로 한번 집중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핫 이슈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OS랩과 HFR 지난 12월에 공략했었던 두 종목부터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SOS랩 오늘도 움직이겠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급등 나왔기 때문에 자율주행 이슈들 여전히 부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12월 18일 날 목표가를 15,000원으로 이제 상향했는데 오늘 17,000원으로 한번 상향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라든가 테슬라 자율주행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SOS랩 같은 경우는 글로벌사에서 유일하게 고수익을 달성할 라이더 업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취임 앞두고 미국은 중국산 라이다에 대해서 수입 금지를 강화시킬 거다. 그렇기 때문에 SOS랩은 3년 내 영업이익이 40배로 증가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3,400원을 지지하면 17,000원으로 SOS랩 목표가 상향하고요. 그 다음에 HFR이에요. 이제 통신 섹터들은 2024년까지 굉장히 부진을 면치 못했어요. 그러다 2024년 적자폭이 감소되는 그런 모습이고 결국에 블루 오리진이라든가 뭐라든가 우주항공 섹터가 강하면 결국에 통신주들 같이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2023 실적이 영업 적자가 확대되지만 2025년도에는 미국의 수출, 해외 수출 증가 이것 때문에 매출은 47%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44억 흑자 전환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HFR 역시도 통신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플랫폼까지 진출한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2025년 실적 기대하자.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이거 17,200원 지지하면 목표 주가도 23,400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핫 이슈 종목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슈 특히나 이제 AI 또 IT 관련한 다양한 모멘텀이 있을 이번 주인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에 좀 집중해서 종목 골라볼까요? 오늘은 보지 말고요. 이번 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국제가전박람 행사가 1월 7일부터 현지 시간은 1월 10일까지인데 오늘 기사는 테슬라하고 오픈AI와 삼성이 2025년대 로봇에 꽂혔다라는 거 하나고 그다음에 판도라 상자가 열린다. 국제가전박람회에서 그동안 숨죽였던 인공지능, 로봇, 양자 컴퓨터들의 비상을 기대해라.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데이터 센터에 117조 원을 투자한다. 그럼 여기서 제일 신선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데이터 센터 117조를 투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뭐 이스트소프트라든가 데이터 솔루션이라든가 한짝이고 데이터 센터가 오면 꼭 따라오는 게 있죠. 바늘 가면 실 가듯이 액침 냉각이죠. GS라든가 한중 NCS, 워트 요게 한 세트로 움직일 거고요. 결국에 국제 가전 박람회 있기 때문에 양자와 로봇 이 부분은 집중해 보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 지지난주에도 양자 로봇을 집중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것들이죠. 많이 오른 건 부담스러우니까 양자에서는 HVM, KCS, 아톤, 로봇에서는 이렌시스라든가 두산 로보틱스, 클로봇 이쪽을 보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제일 덜 올라간 클로봇을 다시 한번 니오도 또 보겠습니다. 1,500원부터 동시호가 매수하고 손절은 10,000원 이탈. 목표 주가는 신고가 한번 노려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핫 이슈 종목은 다양한 모멘텀 그 가운데서 한 종목 정말 꼽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클로봇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는 12,500원, 손절가는 10,000원 체크해 두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의 단일가 종목도 확인해 봐야겠죠. 시간에서는 미국 상무부가 중국 드론 부품을 수출 규제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드론이 움직였거든요. 네. 여기서 움직인 건 에이럭스가 대장이에요. 제이시안과 같이 움직였는데 자 오늘은 이거는 아마 동시효과가 높게 떠서 밀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CES 2000이 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이럭스는 눌림목을 한번 보고 오늘은 CES 2024, 2025 요거를 집중해서 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간의 단일가 종목 가운데서는 드론 관련한 종목들 그 가운데 에이럭스를 또 재차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핫 이슈 종목 클로봇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도 딜사이트스 다니엘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